280쪽에 그 핵심 자료 최종 점검을 통해서 6단원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문제로 가자. 단원평가로 가자. 자, 먼저 순물질과 혼합물 배웠었죠. 자,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건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진 애야.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분자식이 일정하게 나타나 있는 거,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거. 1번에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순물질이라고 써줘. 순물질이라고 빨리 써줘. 자, 그 다음 2번은요. 고르게 섞여 있네요. 균일 혼합물. 그죠? 자, 그 다음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거는? 그렇지, 불균일 혼합물이야. 지금 이 단원이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와 그 다음에 혼합물을 다시 순물질로 각각 나눠 넣는 과정에 대한 얘기야. 자,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 해가지고 첫 번째 가열냉각 곡선이 나와 있는데, 물하고 소금물 비교했을 때 소금물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죠. 자, 1번 칸 높은 온도죠. 자,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요. 끓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높아진다. 그쵸? 왜 소금물은 계속 온도가 높아지느냐? 순수한 물이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는데 소금물은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그 이유? 물이 끓는 걸 소금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끓는 동안에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야. 즉, 혼합물은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러니까 순물질의 가열냉각 곡선, 끓는 점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끓는 점이, 순물질은 가열 곡선에서 끓는 점이 일정하죠. 자, 그 다음 이번엔 냉각 곡선인데 물은 몇 도에서 얼어요? 0도에서 얼죠. 어는 점이 일정하죠. 그래서 4번 칸 일정하다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혼합물의 냉각 곡선에서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죠. 역시 마찬가지야. 물이 어는 걸 소금이 방해하니까요. 자, 얼고 있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죠. 물질의 특성이야.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야. 그럼 에탄올하고 메탄올하고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다른 물질이죠. 왜?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끓는 점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자, 끓는 점 1번 칸. 자, 그 다음 됐니? 자, 그 다음에 5ml 에탄올과 10ml 에탄올이 있어. 둘 다 에탄올이야. 그럼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어때요? 같은 거죠. 같은 물질 끓는 점이 같다라는 거죠. 일정하다. 오케이. 일정하다. 자, 이번에 밀도로 가보자. 자, 끓는 점 얘기했고, 그 다음 밀도인데, 자, 밀도라고 하는 거는, 자, 직선 기울기, 부피와 질량과의 그래프에서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자, 그래서 1번은 질량, 2번은 부피죠. 그럼 3번, 부피분의 질량은 뭘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밀도죠. 그래서 기울기가 밀도예요. 근데 밀도가 같으면 어떤 물질?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 즉, 기울기가 같은 곳에 있는 B와 C는 같은 물질이란 얘기죠. A는 밀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럼? 작은 애가 되죠.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밀도가 같은 거죠. 4번 밀도가 같은 거고요. 자, 밀도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밀도 크기 비교할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A하고 B 중에서 밀도 크기는 누가 더 크다? B 쪽이 더 큰 거죠. 그 다음 B와 C는 어떤 거야? 그렇지, 같은 거죠. 오케이. 됐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용해도 곡선이죠. 자, 용해도라고 하는 게 뭐였었니? 용해도의 정의 꼭 기억해줘야 됐어. 용매 100g 안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야. 항상 용매 100g, 우리가 용매로 쓰는 게 주로 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 100g에 몇 그램 녹았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돼? 점점 커졌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고체의 용해도는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이죠. 질산칼륨이.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1번의 큰 물질이죠. 자, 질산칼륨이 이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크다는 얘기야. 온도에 따라서. 자, 그 다음. 그럼 가장 작은 물질은 뭐겠어? 염화나트륨이죠.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고체 용해도는, 자, 고체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거죠. 오케이? 자, 증가하고요. 그럼 요 곡선 위의 점들, 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무슨 상태? 그렇지, 포화용액이죠. 포화용액이 뭐예요? 가득 녹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덜 녹아있으면? 그렇지, 불포화용액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냉각하게 되면, 자, 얘를 이제 용해도 냉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석출이 일어나죠.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쭉 냉각했어요. 그럼 이만큼은 석출돼야 됩니다. 라는 거 기억해야 돼. 자, 기체 용해도인데 이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반면 기체는 반대죠. 오히려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졌죠. 그래서 온도가 기포 발생량, 야, 여기서 중요한 거, 기포 발생량이 누가 더 커요? A하고 B 중에. 자, B가 더 커요. 기포 발생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그렇지, 작다라는 뜻이죠. 용해도는 A가 더 큰 거예요. 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못 녹고 빠져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작은 거야. 자, 뚜껑이 열려있는 거, 닫혀있는 거가 있네요. A는 닫혔고 B는 열렸어. 그럼 기포 발생량은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자, 그럼 용해도는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A가 더 큰 거죠. A가 압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용해도가 커집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혼합물을 분리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게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분리인데 액체 혼합물인데 둘이 어떤 애야? 잘 섞여. 자, 둘이 잘 섞이는데 그럼 끓는 점이 높은 애가 먼저 나오니 낮은 애가 먼저 나오니?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나오는 거죠.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은 물이 나중에 끓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잘 섞이고 끓는 점이 다른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은 자, 3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무슨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그죠? 액체를 가열해서 기체가 된 다음에 그걸 냉각하는 걸 증류라고 얘기를 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를 이용해서 분리하는데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가 있죠. 바로 원유 분리죠. 원유 분리. 자, 원유를 분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증류탑이 이렇게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자, 끓는 점이 낮으면은 기체가 되기 쉽다, 어렵다? 끓는 점이 낮을수록 기체가 되기? 야, 끓는 점이 낮을수록 기체가 되기 쉬운 거예요. 오케이?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쉽게 기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저 꼭대기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끓는 점이 높은 애는 중간에 액체가 돼서 빠져나와 버리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4번 칸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낮고 밑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석유가스 휘발유, 자, 휘발유 다음에 나올 건 누굴까요? 등유, 등, 경, 유, 중, 유. 여기 휘발유는 또 가솔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가등, 경중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래서 밑으로 올수록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원유를 가열하여 증류탑에 넣어서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일수록 위쪽으로? 그렇지.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죠. 됐니? 자, 그 다음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인데 이 고체 혼합물이야. 자, 이 고체 혼합물. 자, 고체 혼합물에서 밀도 차이를 이용을 할 때는요. 여보세요. 쭉정이와 좋은 벽지를 고르려고 할 때 뭘 집어넣었어? 소금물을 집어넣었죠. 소금물을 집어넣는데
둘 물질을 녹이지 않고 두 물질의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가져야 돼?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져야 돼. 그럼 쭉정이는 밀도가 작은 거죠. 그 다음 좋은 벽시는 밀도가 큰 물질이죠. 그래서 밀도 비교해주면 당연히 좋은 벽시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소금물, 그 다음 쭉정이가 된다라는 얘기죠. 기억이 새록 나니? 자, 이번엔 액체 혼합물인데 아까 액체 혼합물에서 이 옆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할 때는 이 두 개가 잘 섞이는 애들이었어. 근데 여기는 뭐야? 안 섞이는 애들이야. 누구처럼? 물과 식용유처럼. 자, 여기는 안 섞이는 애들. 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때 쓰이는 요걸 뭐라고 한다? 분별 깔때기라고 얘기를 하죠. 분별 깔때기. 자, 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비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 보자. 위쪽에 있는 애는 밀도가 작은 물질이죠. 밑에 있는 애는 밀도가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B가 밀도가 큰 거죠. 자, 그러고 요 꼭지를 열 때는 주의할 거. 꼭지를 열 때는 여기 위에 있는 뚜껑을 연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할 점이야. 알겠죠? 꼭지 열 때는 위에 뚜껑을 연 상태에서 대기압에서 쭉 내려가게끔 해줘야 돼. 그 다음 내려오다가 이 중간 경계면쯤에 왔으면은요. 비커 바꿔가지고 경계면 버리고 다시 따라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분리해줘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 혼합물을 이용하는 분리인데 여기 지금 불순물이 포함된 질산칼륨이라고 되어 있네. 자, 질산칼륨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녹이는 과정 우리 뭐 한다 그래? 그렇지. 용해시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냉각을 시켜서 결정을 속출하는 거죠. 냉각하다 보면 이제 속출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걸 뭐 해줘요? 걸러주는 거죠. 걸음이라고 얘기해. 자, 걸러줘가지고 위에 이제 빼내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우리 재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결정을 통해가지고 또 순물질을 얻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크로마토그래피는 뭐였어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용매를 따라 올라가는 속도 차이를 이용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A, B, C, D, E 이렇게 있을 때, A 하나, B 한 개, C 한 개, D 한 개. 그럼 A, B, C, D는 전부 다 무슨 물질? 그렇지, 순물질이라는 거죠. 한 점만 나타나면 순물질, 두 점 이상이 나타나면? 그렇지, 혼합물. 자, 그럼 E는 혼합물인데 누구누구 섞여 있을까요? B와 D가 섞여 있겠죠? 같은 높이에 있는 애가 같은 물질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의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걸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1번부터 이제 체크하자. 1번에 자, 1번 답은 1번. 오케이. 자, 1번 답 1번이야. 자, 그러니까 질소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에탄올은 순물질이에요. 그리고 공기, 사이다, 요거는 균일, 우유 섞어야 되죠. 그죠? 불표변하고 화강암 이런 암석 종류는 다 불균일에 속해요. 자, 그 다음 2번에 봅시다. 간은 고체 나프탈렌과 고체 파라디클로로벤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섞었고요. 나는 물과 소금물인데 자, A하고 B는 순물질이겠죠. 근데 C는 뭐예요? 혼합물이죠. 그래서 C.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요. E가 순물질이겠죠. D가 혼합물이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수평한 구간이 있냐 없냐 보고 따지면 돼. 자, 그 다음 F가 순물질일 거고 G가 혼합물이 되겠죠. 그래서 C, D, G가 돼요. 됐니? 다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야, 다가 뭐예요? 지금 어는 거죠. 물을 얼 때는 0도에서 어는데 소금물은 0도보다 또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혼합물이 됐을 때 어는 점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야. 강물이 얼어도 바닷물은 안 얼어. 이거 혼합물이니까 안 어는 거죠. 어는 점이 낮아서. 장독대 간장 혼합물이니까 한겨울에도 안 얼어요. 그죠? 자, 자동차 부동액 흘러. 이거 혼합물이니까 냉각수로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그 혼합물을 만들어서 어는 점을 낮춰주는 현상이에요. 근데 5번은 뭐예요? 5번은 뭐야? 다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굴 설명하는 거야? 나로 설명하는 거죠.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높은 온도를 얻기 위한 게 5번에 대한 얘기고. 자, 4번에는 몇 번? 2번 나왔니? 200ml짜리는 금방 도달하고 400ml짜리는 나중에 도달하는데 어차피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온도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돼야 돼요. 4번에. 자, 5번 해봅시다.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액체를 가열했다. 이거 이런 그래프 문제 나왔을 때요. 뭘 가열했나? 고체를 가열했는지 액체를 가열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액체 가열했으면 얘는 기체가 되는 끓는 점이란 뜻이야. 자, B와 C는 끓는 점이 같네. 그럼 B, C는 뭐예요? 같은 물질인데 누가 더 양이 많아요? 그렇죠. C가 더 양이 많은 거죠. 자, B와 C는 2번에 딱 나왔네요. 답이 같은 물질이다라는 얘기. 자, 바로 6번에 가보자. 고체를 가열했어요. 그럼 가는 고체 구간이고 나는 무슨 구간이에요? 고체, 액체 같이 있는 구간이죠. 다가 되면 액체, 라가 되면 액체, 고체 같이 있고요. 마가 되면 고체가 있는 구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옳은 것은 몇 번? 자, 나 구간에 있는 이 수평한 온도를 뭐라고 한다? 나 구간에 있는 수평한 온도를 뭐라고 한다? 녹는 점. 라 구간에 있는 수평한 온도는 어는 점.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항상 같아야 돼요. 자, 7번 해봅시다. 자, 물 20ml가 들어있었는데 지금 뭘 집어넣으니까 요딱으로 돼버렸대. 지금 몇 ml야 이거? 28이죠. 그럼 몇 ml, 부피가 몇 ml란 얘기야? 8ml란 얘기고요. 그 다음 질량이 56g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8분의 56, 부피분의 질량. 7번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세제곱센티미터나 밀리리터는 같은 단위예요. 자, 그럼 8번에요. 옳지 않은 건 몇 번일까? 이런, 왜 다 달라? 자, 8번에는 4번이죠. A의 부피분의 질량 2죠. 2의 부피분의 질량 2분의 1이죠. 다른 물질이에요. A와 E는 같은 물질이 아니야. 밀도가 같아야지 같은 물질이야. 알겠니? 그래서 8번은 4번이 돼야 돼요. 자, 9번에는 몇 번? 2번은 뭘 이용하는 걸까? 그렇지. 녹는 점을 낮춰주는 거예요. 고체 혼합물로서 녹는 점을 낮춰주는 거지 밀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해보시게 되면 10번은 몇 번? 5번이죠. 자, 소금이 물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를 하죠. 용액은 두 개가 섞여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섞여 있는 현상은 용해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11번에 옳은 것은 이네요. 몇 번? 응? 4번 아니 얘들아? 자, 옳은 것은 그랬을 때 C는 불포화죠. 요 점 위에 있는 애들이 포화야. 그 다음 물질을 더 넣으면 A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같은 온도에 있는. 자, 11번에서 혹시 잘 모르겠는 거? 괜찮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 자, 12번에 해보자. 12번에 몇 번? 그렇지. 5번이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물 10g이라고 그랬어요. 물 10g. 자, 물 10g에 시험관 두 개를 각각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10g씩 넣고 저어준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여기 지금 12번에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건 5번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거른 후 20도씨로 냉각하면 6.41g이 석출됩니다. 그랬어요.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35.9죠. 용해도가. 그죠? 이거 물 100g에 35.9g 녹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10g에는 몇 g 녹을 수 있어요? 3.59g 녹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염화나트륨 몇 g 넣었어요? 10g 넣었죠. 몇 도에서? 60도씨 물에서. 10g 넣었는데 왜요? 10g 빼기 3.59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여기 뭐가 틀렸니? 내가 60도씨 물에다가요, 염화나트륨을 10g을 녹였는데 60도씨 물에 용해도가 37이야.
물 100g에 37g 녹아. 근데 10g이면 몇 g 녹아야 돼, 이거? 그렇죠. 3.7g만 녹아 있어야 돼. 10g을 넣었지만, 염화나트륨 10g을 넣었지만, 나머지 애들은 다 못 녹은 거야. 3.7g만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문제 여기 뭐라 그랬어? 걸은 후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10 빼기 3.7 하면 몇 g이 여기 걸러져 나올까요? 6.3g이 걸러져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6.3g 걸러져 나오고 물속에는 3.7g만 녹아있는 상태에서 20도로 냉각하니까 석출되는 양은 3.7 빼기 3.59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조금 복잡하죠? 자,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 함정 문제는 이거예요. 10g을 녹였는데 다 녹은 게 아니란 얘기야. 10g 중에서 3.7g만 녹아야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 6.3g은 못 녹고 걸러진 거죠. 그리고 녹은 애들 중에서 20도로 냉각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석출되어 나오는 양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휴, 13번 해보자. 13번은 몇 번일까요? 기체의 용해도는 누가 가장 클까요? 그렇죠. B죠. 온도 낮고 압력 센 거. 뚜껑 닫혀있고 온도가 제일 낮은 거. 그죠? 네. 그래서 B예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13번은요. 자, 그 다음 14번에는 깊은 것 그랬는데 관계가 깊은 거 몇 번? 뚜껑 열면 거품 발생. 압력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용해도가 작아지는 거죠. 압력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용해도가 작아지는 것. 바로 5번에 대한 얘기죠. 잠수하러 딱 들어갔어. 압력이 세가지고 막 혈액 안에 기체가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확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혈액 안에서 기포가 발생돼 버려서 혈관이 막히는 이런 병이 잠수병이에요. 그래서 14번에는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15번에는 그렇지 3번이죠. 바닷물 가열에 대한 얘기. 바로 증류적, 끓는 적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6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가열은 이거는요. 액체 혼합물일 때야. 수평한 구간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타나잖아. 두 개의 액체가 섞여 있을 때야. 만약에 염화나트륨과 같은 애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수평하지 않고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우리 소금물 가열 그래프 있죠? 그거랑 똑같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 17번에는 몇 번일까요? 옳은 것은 그렇지. 이게 증류예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게 바로 증류야, 증류. 원효탑 분별 증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8번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보기래요. 기억 맞죠? 니은은요? 아니에요, 맞아요. 니은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요. 기체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은요. 모래와 스타이로폼 분리는 무슨 차이 이용할까요? 그렇지, 얘는 밀도 써주시고요. 뷰테인과 프로페인 분리하는 건 뭘 이용할까요? 이것도 끓는 점 차이예요.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 혈액 분리는요? 밀도. 검은색 사인펜 색소 분리는요?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 소주꼬리 이용한 거시기는요? 오케이, 끓는 점이죠, 이것도.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시옷이 돼요. 자, 19번 해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몇 번일까요? 그렇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가 아니라 이거 무슨 차이? 밀도 차이죠. 분별 깔때기는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어허이. 잘 섞이는 거는 할 수 없어요. 3번과 같이. 물과 에탄올은 잘 섞여요. 나머지는 다 안 섞여요. 자, 그 다음 21번에 몇 번? 자,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를 예로. 그러니까 21번에 몇 번이냐? 3번에. 자, 기억 맞고. 니은은 뭘 이용하는 걸까요? 니은. 녹였다 그랬잖아요. 녹여서 거르는 거. 용해도 이용하는 거고요. 디귿은 맞고, 리을도 맞고, 니음도 맞고, 비읍은 뭘 이용하는 걸까요?
그렇지. 끓는 점을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2번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꼭 물이 몇 그램인지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용해도 곡선, 용해도 표를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각원해서 쓸 건지를 해야 되니까. 요건 100g이네요. 다행히. 그래서 얘 80도씨에다 이렇게 80g을 넣었대요. 80도씨에서 80g. 다 녹을 수 있겠네요. 그죠? 20도로 냉각을 했대요. 근데 질산나트륨은 87.3이니까 80g은 다 녹을 수 있죠? 질산나트륨은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질산칼륨은 31.9니까 80 빼기 31.9만큼이 석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2번은 2번이 되겠죠. 자, 23번에는요. 잘못 표시된 것. 작고 진하게 여러 번 찍어줘요. 맞아요. 용매에 잠기면 안 돼요. 맞아요. 녹일 수 있는 해야 돼. 맞아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뚜껑 닫아 놓으셔야 돼요. 용매가 자연적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닫아놔야 되고요. 용매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아니죠. 용매에 따라서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다와 라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걸렀대요. 뭐가 걸러 나왔겠니? 모래가 먼저 걸러 나왔겠죠. 안 녹았으니까. 자, 증류했대. 야, 소금, 에탄올, 물인데요. 증류했대요. 처음에 나온 애가? 그렇지, 에탄올이 되겠죠. 그 다음, 남은 소금물이죠? 소금물에서 증발하고 남으면 뭐가 남았겠어? 그렇지, 소금 남았겠죠. 오케이? 다 맞은 사람? 반 풀었다고? 자, 이렇게 6단원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오케이.